장갑 끼시고 염색 해야 되니까 장갑을 끼시고 장갑을 끼시고 자 여기 팔레트 있죠? 팔레트. 자 팔레트에다가 우리가 오늘 할 거는 한 가지 색상으로 염색을 해요. 저는 이렇게 염색한 거 샘플로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2차 염색을 했어요. 2차 염색도 연밤을 그냥 원액으로 사용을 한 거죠. 브라운을 원액으로 사용을 해서 2차 염색을 했고요. 나는 조금 더 좀 진하게 하겠다 하시면 만약에 진하게 하시게 되면 2차 염색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찍으신 이니셜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지금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게끔 이제 그냥 찍혔다 정도로만 이제 느껴도 된다 하시면 이제 진한 색깔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브라운에 물을 섞었고 물 섞고 나서 2차 염색을 원액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간다든지 색감을 선정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브라운으로 할까요? 아니면 파란? 저는 브라운으로 그냥 할게요. 브라운으로. 브라운. 그래서 브라운에 물을 타서 우선 염료부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선생님들도 준비하세요. 너무 높은가요? 쌤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앞에서 찍으면 쌤들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옆에서 지금 찍는 거거든요. 쌤들 보이시기가 방향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게 더 편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앞에서 찍으면 이쪽 편이 더 지금 편하게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죠? 자, 옆에서 내 옆에 선생님들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앞에서 보면 방향이 달라지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더 어려우실 것 같고 자 왜냐면 좀 이따가 선생님 제가 아무튼 옆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방향이 제가 앞에 있으면 바느질 할 때 이 방향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 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할게요. 자 염료를 그래서 선생님들 다 넣어 놓으셨나요? 자 염료를 저도 넣고요. 염료 얘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우선은 조금 챙겼고요. 하고 여기다가 물을 섞습니다. 그런데 물을 섞을 때요. 저 지금 너무 많이 염료인 것 같아요. 물, 그죠? 자, 물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건티슈를 해야겠죠? 준비? 건티슈 준비. 자, 건티슈는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어서 이렇게 해서 톡톡한 부분으로 여기를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톡톡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가죽 면에 밋밋한 면이 있고 거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얘가 바느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에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선생님들 거에 여기 지금 바느질 구멍 다 라인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없고. 선생님들 거는 지금 다 바느질 라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얘네들을 바느질을 이렇게 넣어줄 거죠. 여기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면 여기가 안 보이는 부분이 돼요. 대신에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옆면은 보이겠죠. 여기 옆면 속에. 여기 속에. 이렇게 속에. 여기가 보여요. 그래서 뒷면 다 하게 되면 가죽이 너무 폭적게 염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이게 지금 그것도 상관없거든요. 속 쪽이니까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여기는 염색하셔야 돼. 여기는 염색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쪽이에요. 이거 안쪽 거친 면 가죽 상면. 자 여기는 염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염색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다 하고 나면 앞에는 지그재그 밋밋하니까 지그재그 해서 건티슈가 잘 밀려요. 그다음 뒤쪽은 이제 한 방향으로 염색을 해주시고 그다음 옆면 모서리 있죠? 옆면 모서리 옆면 2T 정도 되는 가죽이니까 옆면 모서리들도 다 염색을 해주세요. 네, 자 염색해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건티슈로 자 염색 시작. 저도 찍어서 시작합니다. 지그재그. 저는 이렇게 밝은 색깔 나왔어요.
그때 선생님들 이거 염색 수업할 때 여기 염색이 들어갈 때는 색종이처럼 아예 하얀 부분 없이 염색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 하시고 얼룩지지 않게끔 여러 번 지그재그를 반복하셔야지 얼룩지지 않게 되고, 만약에 손이 여러 번 안 가게 되면 그러면 얼룩진 상태로 2차 염색이 돼요. 그럼 그게 그냥 얼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그재그 염색하시고, 박보람님 혹시 오신 거면 메시지창에 박보람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성함 한번 올려주세요. 아,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은데 죄송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찌됐건 이걸 쫓아오실 수만 있으시면 되는데 알아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업이 조금 앞에 들어가기는 했거든요. 지금 요거 키홀더를 패턴에서 빼셔가지고요. 키홀더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염료 지금 만들어서 바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선은 그 메시지창에 좀 올려주세요. 자, 앞면 다 되면 뒷면 여기 이렇게 선생님 헷갈려가지고 여기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자, 여기 중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 헷갈려가지고 거기만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아예 다 해주셔도 괜찮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아까 색칠한 그 부분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벌써 젖었어요. 얘가 막 엄청 축축해. 그러면 이게 가죽을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요, 손톱이 찍히거나 이염이 되거나 이러는 것이 더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저도 모서리 칠할게요. 이제 모서리 칠하고, 아니 선생님들 거에는 다 여기 지금 찍혀 있을 거예요, 바느질 라인이. 근데 제 거는 지금 바느질 라인이 안 찍혀 있어서 제 거는 얼른 찍어 놓을게요, 선생님들 염색하시는 동안에. 자, 염색 다 되면 동그라미 하나씩 해서 쳐서 올려주세요. 동그라미 하나씩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거도 바늘구멍 다 채우시면 더 좋죠.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것보다 구멍 사이사이 다 채우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톡톡톡톡 이제 문지르시다 보면, 톡톡톡톡 하시다 보면 가죽이 너무 젖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염료를 최소화해서 톡톡톡톡 쳐주셔야 돼요. 염료 움푹 해가지고서는 하시면 가죽이 너무 젖어가지고. 아니 선생님들 거 거기 패키지에 보면 다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제가 다 하나하나 다 뚫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다 자르고. 자, 염색 다 되면, 1차 염색 다 되면 한번 올려주세요. 이은지님 다 하셨네요. 정명희님 다 하셨고요. 다른 분들 다 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2분 정도 더 하시고 같이 이제, 어차피 가죽이 너무 젖으면 작업을 바로 못하니까 조금 마른 상태에서 뭐 찍는 것들이 더 훨씬 잘 찍혀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선생님들 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차진영님 다 하셨어요. 박보람님 어떻게 다 하셨어요? 박보람님 다 하셨나요? 자, 이게 대면 수업이면 선생님이 요게 요런 거 치질도 쳐보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데, 지금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요거 치질은 다 쳐서 보냈는데요. 요게 구멍 뚫는 건데요. 한번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박보라님 다 하셨네요. 자, 요게 치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보면 보급형으로도 나와 있고 정품으로 일본 것도 나와 있고 아마 레드놀이 들어가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요. 제가 금방 이제 디바이더라고 하는 걸로 줄을 그었어요. 줄을 맞춰서 그어줘야지만 얘를 예쁘게 찍을 수 있으니까 포크처럼 생겼죠? 얘가 치즐이라고 하고 하는데 요걸로 줄을 잘 맞춰서 서서 망치질로 해주시면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뚫리면 바느질을 해주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가죽공예는. 자, 우선은 다 하셨죠? 네, 염색 다 하셨으면 자, 2차 염색 하기 전에 얼른 무늬부터 찍을게요. 바닥에 놓고요. 책상 이제 여기 위에 올려놓으시고 자, 이제 선택하셔야 되죠. 선생님들 도장 찍기로 하신 분들 계시고 그냥 뭐 네임펜 하시기로 하신 분 계시고 아니면 볼펜으로 나는 이니셜만 좀 적겠다 하시는 분 계셔서 우선은 볼펜으로 이니셜 적는 것부터. 자, 그냥 가죽이 지금 폭 젖어 있어요. 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요. 얘를 비닐을 올려요. 보이시죠? 비닐을 올리고요. 여기다가 이니셜 내 이니셜을 적던지 아니면 사인을 하시던지 이래도 되겠죠? 저는 영문으로 레더가든 저희 공방 이름 한번 적어볼게요. 이 위에다가 비닐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보이세요, 선생님? 여기 살짝 이렇게 빛에 비치니까 보이네요. 이게 자리만 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사인을 하게 되면 이 밑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인도 자리가 남을 거예요. 이게 2차 염색하면 이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어찌됐건 손에 힘을 꽉 주시고 가죽의 위에다가 비닐을 올려놓으시고 내가 그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죽에 자국이 나요. 그러면 그거를 2차 염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도장을 준비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도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 꼭 물티슈로 가죽 위에 빨간색 찍히면 안 되니까 이건 저는 오래전에 사용했던 거라서 찍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최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하니까 빨간색이 나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을 인주 찍힌 거 싹 지워내시고 여기다가 제가 좀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연습 삼아 저는 요거 찍을 거거든요. 제 이름 이제 적혀 있는 거를 여기 앞에다가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고 얘를 나무 목도장부터 제가 여기다 물 뿌린 이유는 가죽이 젖어 있어야지만 이게 잘 찍혀요. 망치 선생님들은 쇠망치죠? 쇠망치? 찍는데요. 이렇게 하고 좌우 사방을 다 살짝 기울여가지고 얘가 더 잘 찍히게끔 사방을 기울여서 이렇게 기울이면서 망치질 하시는 거예요. 하면 얘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보이시나요, 선생님? 여기 보이시죠? 얘 잘 찍혔어요. 자, 그리고 저는 요거 빨간색 요거 제 이름 도장을 그냥 찍을 거예요. 자, 얘도 혹시 내 가죽이 이렇게 말랑말랑 안 하면 마른 거니까 물 티슈로 한번 닦아주시면서 물을 좀 흡수를 좀 시켜주세요. 저는 그냥 찍을게요. 어디다가 찍는 게? 제 이름이어가지고 이게 저는 여기다가 하나 찍을게요. 여기다가 자 올려놓고 얘도 마찬가지. 얘 확실히 더 잘 찍히네요. 더 잘 찍혀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찍혔어요. 저는 고혜리 제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찍혔어요. 뭐 약간 선생님 여기 찍혔어요. 약간 구찌나 에르메스 보면 G 뭐 이런 거 글씨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잖아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찍어볼게요. 한번 찍어볼게요. 내 이름을 사랑하는 되게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너무 크니까 약간 배경처럼 저는 찍었거든요. 이렇게 어때요? 배경처럼 찍었어요. 자, 무늬가 다들 찍고 계신가요, 선생님들? 자, 무늬가 어느 정도 찍히면 다 같이 이제 2차 염색 들어갈게요. 자, 2차 염색하는 거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선생님 무늬 덜 찍으신 분들은 무늬 찍고 2차 염색은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2차 염색까지 다 끝내시고 동그라미 메시지 창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염료 원액
염료 원액. 저는 브라운 썼으니까 브라운 원액을 쓸게요. 염료 원액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묻히셔가지고 한번 색깔 완전히 빼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괜찮아요. 살짝 요만큼 나올 때, 진짜 많이 안 나올 때, 테두리부터 지그재그 계속 들어가야 돼요. 테두리만 들어가야 돼요. 테두리만. 우선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 연밤 원액이 있잖아요. 요번에 좀 오는 색깔이 도색이 돼서 온 게 조금 밝아요. 네, 카멜 색깔처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검정을 조금 넣어서 염색을 하기, 2차 염색하기 조금 더 쉽게 만들게요. 검정을 저는 한두 방울만 더 넣어서 조금 진하게 만들어요. 연밤을, 브라운 색깔을 조금 진하게 만들고 얘를 찍어서 색깔을 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진해졌어요. 연밤 그 브라운 색깔이 조금 진해졌어요. 진해지면 2차 염색 훨씬 잘 먹어요. 눈에 확 보이거든요. 2차 염색 들어가는 게. 다시 지그재그를 그 가장 테두리를 많이 하셔야 돼. 많이 해야지 색깔이 확 올라와요. 보이세요? 자, 여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려면 지그재그를 엄청 열심히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지그재그. 그런데 색깔이 조금 진하면 더 빨리 들어오겠죠? 어느 정도 색깔이 테두리에서 좀 진하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오면서 가운데 쪽이 좀 밝아지게끔 그라데이션 주듯이 그렇게 염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테두리를 좀 액자처럼 진하게 넣으면 엄청 깔끔하게 나와요. 아무리 내가 염색을 잘 못했어도 아니면 그림이 좀 덜 예뻐도 테두리가 좀 진하게 들어가야지 액자의 안에 있는 그림처럼 예쁘게 보여요. 이 안쪽에 있는 그림이나 가죽 주름들이. 어때요? 선생님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보이시죠? 다시 계속 들어갑니다. 하고 마지막엔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자, 이니셜 하는데 저 도장 찍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니지. 요거 바닥에 해놓은 거. 이니셜이랑 제가 아까 영문 볼펜으로 적어놓은 거, 그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진짜 주름, 가죽 주름 살짝 올라오듯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가고. 근데 확실히 선생님 도장이 찍은 게 훨씬 예쁘네요. 테두리 염색이 잘 안 들어가죠? 조금 더 많이 문지르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처음에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죽공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거 2차 염색을 좀 많이 연하게 넣으시거든요? 시간 지나면 2차 염색은 날아갈 수 있어요, 색깔이. 그리고 지금은 젖었으니까 진하게 보이지 마르고 나면 엄청 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진하게 염색하시기, 테두리를. 그래서 많이 여러 번 문지르셔야 돼요. 요거 장갑 아시죠? 선생님 장갑 이불 덮듯이 접어가지고 했던 거. 2차 염색은 요렇게. 확실히 볼펜으로 한 거는 너무 연하게 나오기는 해요. 진짜 무늬가 있구나 정도로만 저도 나오네요. 무늬가 있구나. 볼펜으로 한 거는 이제 그 정도고요. 그리고 대신에 요거 도장 찍은 거 너무 잘 보이죠, 선생님?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저는. 너무 예쁜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진짜 키링 딱 달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더 빈티지하게. 저는 좀 진하고 빈티지한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 조금 진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느낌이에요. 이 수지판을 찍거나 문양을 찍으면 이렇게 찍히는 그 하나 두께가 진짜 0.025mm 정도 이제 두께가 들어간 입체감이 나온다고 보면, 지금 볼펜으로 한 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런 입체감 차이예요. 뭐 철각인, 수지판, 가죽 카빙, 이게 다 입체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덜 찍힌 거보다는 확 찍힌 게 예쁘고, 그다음에 이거보다는 또 더 찍힌 게 예뻐서 이제 조각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입체감 차이. 뭐 어떤 게 더 좋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얘가 입체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걸로 선택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어느 정도 됐나요? 자,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선생님 지금 여기 옆면 있죠, 옆면.
여기 옆면 아까 갈색으로 1차 염색 해놨는데요. 지금 요거 남는 염료 있죠? 이렇게 브라운 원액. 이거 원액 가지고 아까 원액 썼던 이 1차 염색했던 건티슈로 테두리는 좀 진하게 갈게요. 1차 염색했던 건티슈로. 이거 원액 남은 거 있죠? 요거 테두리 진하게 하면 훨씬 예뻐요. 테두리 진하게. 그런 테두리 좀 진하게 할게요. 그러면 약간 옆면이랑 이 지금 염색 2차 염색 된 데랑 이질감이 좀 없어져요. 이거 너무 색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느낌이 좀 없어져요. 요즘에 선생님들 키홀더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스마트 키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차키, 스마트 키 아니면 뭐 또 뭐 있어요, 선생님? 집에 혹시 금고 있나요? 금고 금고 키? 금고도 이제 번호 누르나요? 띡띡. 그럼 뭐 있지? 아니면 창고? 아니면 가게 있으신 분들은 가게? 뭐 여러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저 거의 자동차 스마트키 신랑분 드린다든지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오늘 이 키홀더 하는 이유는 바느질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처음부터 너무 큰 작품에 하게 되면 삐뚤빼뚤해요. 안 이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작은 작품에다가 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카드 지갑이나 이런 거 내가 많이 사용하는 거에다가 이제 해는 그런 이제 순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작은 작품에다가. 어때요, 선생님? 2차 염색까지 다 끝났나요? 저는 주름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분 동그라미 한번 올려주세요. 동그라미. 다 하셨네? 아유, 쌤들 빨라요, 선생님. 아닌가? 정명희님이 제일 빠르셨구나. 네, 빠르시네요. 아니네, 이은지님도 다 하셨네요, 그죠? 이은지님이 빠르셨네요. 정명희님, 차진영님, 이제 박보람님 천천히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요거 팔레트 있는 거 선생님 씻어 오셔도 돼요. 인감도장은 망했다고요? 아니, 인감도장을 여기다 찍으셔가지고 그거 괜찮네요. 약간 위험한 거 아닌가? 인감도장. 괜찮아요, 선생님.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남들이 보면 그냥 이게 도장인지 아닌지 모를 거예요. 자, 요거 다 하신 분들은 박보라님도 다 하셨네요, 그죠? 요거 다 하신 분들은 요거 팔레트 씻어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또 다른 팔레트가 하나 더 있다. 아니면 다른 칸이 있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우리 마감제 하셔야 되죠. 마감제. 요거 마감제 1번. 물 타입, 스킨 타입. 내 얼굴에 스킨 바르듯이 가죽, 겉면, 부드러운 면에 해주실 거예요. 자, 내 얼굴에 스킨 바르듯이 갑니다. 저 염료, 마감제 요만큼 넣었어요. 저는 마감제 되게 작은 통이에요. 선생님들 거 마감제는 그래도 조금 큰 통이어가지고 아마 양이 좀 될 거거든요. 한 20ml 정도 제가 넣긴 했는데, 그래도 가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자, 요 정도 전 넣었어요. 조금씩 넣으셔가지고 2번 바르게요. 자, 2번. 건티슈 반 접고 한 장이에요. 쌤 건티슈 2장씩 막 이렇게 쓰시면 아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모자르신 분들은 그 물티슈 그냥 물티슈 이렇게 뽑아 놓으세요. 뽑아서 그냥 던져 놓으세요. 그럼 이거 마르잖아요. 그럼 얘 사용하시면 돼요. 자, 모자르면 자, 건티슈 다시 아까처럼 염색할 때처럼 잡고 건티슈에다가 마감제 너무 흥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죽 위에 뽀글뽀글 하얗게 막 올라앉으면 그게 다 얼룩 무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처럼 약간 고무? 라텍스처럼 약간 그렇게 굳는 애예요. 그래서 표면에 코팅 처리를 해주는 마감제이기 때문에 자, 방수 기능 주면서 준다고 생각하시고 표면에 한번 쓱쓱 전체적으로 쓱쓱 자 하고 제가 움푹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돼요, 선생님. 움푹하면 얼른 닦아주셔야 돼. 이렇게 얼른 닦아주세요. 다시 여기 윗면에 이 글씨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야 되니까 손으로 꾹 짜가지고 움푹하게 넣었어요. 넣고 나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애들은 살짝 빼주셔야 돼. 이렇게 얼른 닦아주셔야 돼. 그래서 두껍지 않게 바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얇게 펴발랐다 생각하시고 바르시고 다음 마르면 한 번 더 바르기. 마르는 거 우리 한 10초면 마른다 했죠? 이거 완전 바짝 말라야, 이 위에 표면이 말라야지만 이게 엉키지 않아요. 그래서 한 2번 그래서 찍는 정도만 필요한 거죠, 마감제는. 한 번 더 그냥 바를게요. 자,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얇게 펴 바르셔야 돼. 너무 움푹 들어간 것 같다면 손에 힘 빼고
손에 힘 빼고 슬슬 진화만 가셔야 돼요. 저는 한 3번 바를 거예요. 이게 1번 마감제가 생활방수 정도 되는 마감제여가지고 한 3번 발라줘도 충분히 방수 기능이 되거든요. 더 좋아지는 거죠, 방수 기능이. 그래서 한 3번 발랐어요. 그래도 남았네요. 아까워요. 그죠? 버려야 돼요. 자, 얘가 완전 이 윗면이 다 마르고 나면 뒷면에 우리 여기 있죠? 여기에 아까 내가 저기 색깔 칠해놓은 요만큼 색깔 칠해놓은 요만큼에다가는 토코노를 발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손으로 크림 바르듯이. 그래서 여기에 이 키홀더가 키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키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리면 아마 여기가 부실부실 일어날 거예요. 세무처럼 변할 거거든요. 그럴 때 가죽이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표면을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코놀 이 뚜껑은 좀 너무 불편하네. 요거 끼워놓은 거 요거만 해서 살짝 바닥에다가 해가지고 손으로 그냥 저는 요렇게 찍을 거예요. 찍어서 조금만 사용해도 되거든요. 요렇게 크림 바르듯이 조금만 여기다 조금 이것도 많았어요. 생크림처럼 올리시면 안 되고 조금만 하고요. 요 손 남은 거 있죠? 요 남은 거 이 옆면에 다 발라줘요. 이거 옆면에 쌤 이거 모자르면 옆면에 조금 더 찍어서 좀 이렇게 바르세요. 옆면에 요렇게 모서리 가죽 단면에 바르시면 여기 옆면도 엄청 부드러워져요. 여기를 많이. 그래서 문질러 주면 더 좋거든요. 제가 그때 지난번 다이소에서 있는 우드 슬리커 우드 그 지압봉 이런 거 있죠? 그걸로 이제 여기 문질러 주시면 돼요. 없으면 제가 그때 없으면 뭘로 문지르라고 했었지? 없으면 그냥 볼펜도 괜찮은데 이렇게 매끈한 거면 돼요. 이런 걸로. 없으면 이런 걸로도 괜찮아요. 광이 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문지르면 그래서 여기 이거 네임펜 괜찮네요. 광이 나네. 이거 저 원래 우드 슬리퍼가 이렇게 원래 있는데 이렇게 우드 슬리퍼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지압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로 끝으로 손가락 이렇게 찌르는 거 얘로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데. 그런데 없으면 이것도 충분해요, 선생님. 매끈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많이 문질러 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사이 있죠? 키링 들어가는 여기 디귿자 여기만 얘로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 주고 나서 손에 선생님들 힘 빼셔야 돼요. 이게 막 가죽이 오징어처럼 막 우글우글 되면 안 돼. 지금 가죽이 좀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 양손에 다 힘을 빼시고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 모서리 여기 모서리 윗면 다 손에 힘 빼고 많이 문지르기. 아니 광이 나네요, 선생님. 이거 우드 슬리커 이거 따로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드 슬리커 근데 저기 레더놀이 이런 데 들어가면 한 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아마 다이소에도 한 그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아니 광이 나요, 선생님. 이 옆면이 여기 옆면 이거 문질러주면 엄청 부드러워져요, 선생님.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사용할 거니까. 여기 염료 잘 해놓으셨죠? 염료 검정색으로 이거 잘 해놓으셔야지 여기에다가 이거 문지르는 걸로 문질렀을 때 엄청 광이 확 나거든요. 엄청 예쁘게 광 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 이거 문지르는 게 뭐냐면 가죽 단면 마감법인데 그 닥스 예를 들어서 닥스 이런 거 지갑 쓰시면 브랜드 지갑 쓰시면 그 가죽이 통가죽이 아니고 가공된 가죽이에요. 그 가죽으로 만든 가방들 쓰시다 보면 테두리에 고무 성분 같은 거 오래 쓰시면 찍 여기서 떨어지죠. 여기서 테두리에서 고무 같은 게 찍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서 해졌어 여기가. 그게 얘네들처럼요. 광을 이렇게 문질러서 얘는 통가죽이기 때문에 문질러서 광이 나요. 근데 가공 가죽은 얘로 아무리 문질러도 광이 안 나요. 가공이 한 번 된 거라서. 그래서 그 가죽 단면이 너무 안 예쁘잖아요. 허옇고 멀겋고. 그래서 거기를 고무 성분으로 올리는 엣지 코트라고 하는 걸로 얘를 이 위에를 발라가지고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고무 성분이 약간 액체 성분이 올라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동그랗게 예쁘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얘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얹어서 얘를 굳혀놓은 상태니까 시간 지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영구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요거 있죠. 지금 우드 슬리커로 미는 거. 얘가 토코놀 마감법이라고 하는 가죽 단면법인데 아까 제가 토코놀 조금 남은 거 옆면에 바르라고 했었죠. 발라서 우드 슬리커로 요걸로 밀죠. 이게 토코놀 가죽 단면법이에요. 마감법이에요. 가죽 단면 마감법, 토코놀 마감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은 엣지 코트 인위적인 거를 바르지 않아도 광이 나는 거. 요게 가죽 단면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양쪽 다 요거 미는 것까지 끝났나요? 끝났으면 자, 끝났으면 키링 꽂아줘야 되겠죠? 선생님? 키링. 자, 키링. 자, 요거 키링을. 근데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구부리셔야 돼. 이렇게 구부리셔야지. 이렇게 라운드지게. 이렇게 구부리셔가지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요. 끼워 넣어요. 계속 끼워 넣어요. 너무 꽉 구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만 들어갈 정도만. 해서 여기 들어갔죠? 목에 들어갔죠? 자, 요 상태로 요렇게 해서 가죽이 지금 너무, 젖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젖은 거는 잠깐 두고요. 잠깐 얘는 이제 가죽, 무드질 가공 다 끝난 거예요. 자, 다 끝난 거고 얘는 잠깐 말르라고 우선 두는 거예요. 요렇게 끼워가지고 잠깐 두세요. 제가 바늘하고 실이랑 이런 거 바느질 하는 거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자리 우선 그럼 좀 정리할까요? 자, 여기 팔레트 이런 거 좀 정리하시고 망치, 새망치. 아니, 쌤들 새망치는 하나 진짜 꼭 구비하셔야 돼요. 구비하셔야지 예쁘게 마지막에도 바느질 하고도 또 망치질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서 예쁘게 나와요. 자, 우선은 다 정리하고 뭐만 빼내놓냐? 요거 실,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뭐예요? 바늘, 그죠? 바늘 2개 들은 거, 그 다음에 가위, 뭐 쪽가위나 일반 가위나 종이 자르는 거 다 괜찮아요. 실 자를 거예요. 요거 실 자를 가위, 요거 하나만 챙겨 놓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참 집에 라이터, 선생님들 라이터 있을까요? 라이터? 집에 라이터 있어야 되는데 요거 라이터 없으시면 우선은 그냥 줘야죠 뭐. 근데 라이터로 바로 지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으시면 오후에라도 나가시면 라이터 하나 구비하셔가지고요. 바느질 할 때 이렇게 세트예요, 선생님. 이렇게 있으셔야 돼. 바느질 할 때. 그냥 어제 말씀드려 놓을 걸 미리. 제가 준비해가지고 항상 움직이는데 되면 온라인 수업이라 선생님들이 조금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서. 자,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나요? 다 안 되신 분, 다 되시면 동그라미 한 번씩 또 남겨주세요. 어우. 다 되셨어요? 이은지 님도 다 되셨네요. 그죠? 네. 아, 너무 예뻐요, 선생님. 저도 너무 예쁘네요. 자, 우선은 바늘을 꺼내 볼게요. 바늘 꺼내 볼게요. 자, 얘 지금 쓰는 바늘은요, 가죽 전용 바늘이에요. 그래서 바늘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 끝이 있는데 바늘 끝이 하나도 안 뾰족해. 얘네들은 무뎌요. 대신 무디지만 그래도 아픈 이제 뾰족한 모양은 형태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찔리면 엄청 두꺼운 걸로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4호 존 제임스 바늘이에요. 미국 바늘인데 가죽 전용 바늘이라서 바늘이 엄청 큰 편이에요. 근데 이 바늘이 가죽 바늘 중에서는 좀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품용이고, 4호는 작은 바늘이고요. 존 제임스 바늘 4호는 작은 거고, 3호가 요거보다 좀 더 큰 건데 가방 같은데 가방 만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작은 편에. 자, 요거 2개랑 그 다음에 실도 꺼낼게요. 자, 실도 이렇게 있어요. 실은 넉넉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모자르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자, 실은요 세라필이에요. 세라필, 독일 세라필, 독일실. 우리 국산 세라필이 있어요. 국산실이. 근데 독일 거보다 너무 짜임이, 이게 이렇게 막 말면서 얘네들 이제 실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 짜임이 우리나라 게 조금 더 딱딱해요. 그래서 가죽 위에 얘가 올라가면, 실이 올라가면 실이 살아 있어요. 얘 혼자 올라와 있어, 실이. 그래서 이제 바느질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공방에서 지금 저희 수업하는 분들은 다 독일 세라필 요거 실을 사용하시는데, 얘는 면사가 아니고 저기 린넨사.
아니 린넨사가 아니고 면사나 린넨사는 초사고요. 얘는 나일론실인데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 나일론실인데요.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왁스를 막 입혀요. 왁스를 이렇게 입혀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왁스를 인터넷 거기 어디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선생님 왁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좀 약간 빳빳해져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바느질을 하면서 실이 왔다 갔다 할 때 가죽이 억시니까 이 실이 올풀림이 생겨요. 그러지 말라고 이 왁스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나일론 실은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우리가 쓰는 세라필 실 같은 경우는 에르메스에서 프라다에서 미싱사로 썼던 실이에요. 가장 먼저 미싱사로 썼던 실이어서 그래서 미싱인데 미싱에다가 우리가 왁스 칠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굳이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얘네들을 이제 바느질 하는데 문제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왁스 사용을 안 해요. 면사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죠. 왁스는. 자, 그래서 우선은요, 선생님 요 실 끝을 조금 풀러가지고요. 바늘 하나 귀에다 꽂으세요. 바늘 하나 귀에다가 하나 꽂아보세요. 바늘 하나 꽂으시고 제가 이거 잘 보이게 하얀 데다가 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이시나요? 그죠? 보이죠? 이 실 하얀색 보이죠? 자, 꽂았어요. 이렇게까지 보이시나요? 선생님 이렇게 꽂았어요. 꽂은 부분이 여기가 좀 짧아야 돼. 여기 꽂고 나면 여기 남아있는 게 좀 짧아야 돼요. 여기 남아있는 게. 여기 짧은 부위에다가요, 선생님 바늘 하나 정도 있는 데다가 내 손톱을 갖다 눌러가지고요. 요거 지금 꽂혀있는 바늘로 몸통을 찔러요. 실 몸통. 보이세요, 선생님? 짧은 쪽이에요. 여기 짧은 쪽. 몸통을 한번 찔러요. 몸통 찌르기. 몸통 찌르고 다시 짧은 쪽으로 한 번 더. 여기 실 여기 반 잡아요. 실 남은 거에 반. 그래서 한 번 더 몸통 한 번 더 찌르기. 이렇게 실 몸통 한 번 더 찌르기. 다시 찔렀어요. 찌르고 나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죠? 여기 한 번 찔렀고 처음에 한 번 찔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서 찔렀어요. 찔러서 여기에서 남은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여기 긴 쪽에다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쪽에다 계속 가면서 찌르는 거죠. 그러고 나면 긴 거 당기고 긴 거 당겼죠? 그 다음에 짧은 거 당기고 하면 얘가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되신 분 동그라미 한번 올려주세요. 안 되신 분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자, 그럼 갑니다. 다들 하셨나 본데요, 선생님? 자, 그러고 나면 바늘 꽂은 상태에서요. 내가 할 만큼 요만큼 할 거죠. 바느질 요만큼 할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3배 하고 10cm 잡는 거예요. 그러면 3배 요렇게 생겼죠. 실 모양을 요렇게 보이세요?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3배. 하나, 둘, 셋. 3배. 3배 하고 끝을 10cm 정도 더 잘라요. 10cm. 3배 하고 10cm 잘랐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하나, 둘, 3배 하고 10cm 자르고 그 끝에다가 바늘 하나 더 꽂기. 그 끝에다가 자른 끝에다가요. 바늘 하나 더 꽂아 놓기. 바늘 꽂아요. 바늘 귀에 끝에 꽂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꽂고 나면 자 여기다가 자 꽂고 나면 바늘 하나 정도 되는 데다가 손을 요렇게 바늘 하나 정도 되는 데다가 손톱을 요렇게 눌러가지고 실 몸통 찌르고 다시 옆으로 가면서 짧은 쪽으로 한 번 더 찔러주기. 실 몸통을 또 찔러요. 한가운데를 몸통 찌르기. 됐나요? 자, 그래서 긴 거 내리고 또 짧은 거 내려주고 손으로 쓸어주면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안 풀려요. 자, 안 풀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준비를 해놓고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또 동그라미.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동그라미.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은지님?
바늘 꽂는 거. 아, 됐어요? 안 돼. 아, 한 번 더 보여드릴까? 바늘. 실 양쪽에. 그렇죠. 실 양쪽에 바늘 다 꽂으셔야 돼. 네, 실 양쪽에.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네임펜으로. 그러니까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봐요, 학생이. 여기 실이 있으면 이쪽에도 바늘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도 바늘이 있어야 돼요. 실 양쪽에. 여기 바늘 귀에다가 꽂아서 몸통 찌르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 2개 가지고 우리가 바느질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은주님 됐나요? 아, 네, 됐어요. 자, 안 되신 분 없죠? 자, 이제 바늘 우선은 꽂아 놓은 거예요. 옆에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안 엉키게. 잘 놓으시고, 자,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새들 스티치. 지금 선생님들 바느질 하는 거는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새들 스티치는 뭐냐면, 새들은 말 안장에 바느질 하던 바느질 방법인데, 새들이 안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안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들 안장에 쓰였던 바느질 해서 새들 스티치. 새들 스티치는 수제 바느질로 유명해요. 이태리 수제 바느질. 한 땀 한 땀 하는 바느질. 그 바느질로 유명한데, 말 안장이요. 어찌됐건 막 움직이는 말 위에 가죽으로 말 안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움직이고 막 이렇게 뛰어갈 때, 말이 뛰어가는데, 그럴 때, 사람이 움직일 때, 이게 뜯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엄청 견고하게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쓰였던 바느질을 가죽 이제 제품 만드는데 꾸준히 계속 사용이 되었던 건데, 그 새들 스티치가 특이한 게, 새들 스티치는 바늘을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개로 양쪽에서 잡고 바느질을 해요. 가죽을 놓고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미싱, 여기 가죽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미싱으로 바느질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윗실이 이렇게 내려와요. 미싱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다다다다다 갈 때, 그럼 밑에서 밑실이 올라가요. 요렇게 걸고 가는 거예요. 요렇게 밑실이. 자, 그러면 여기서 바느질 실이 하나 딱 뜯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드드드득 해서 위에 있는 실이니까 위에 있는 실이 드드드득 다 풀려요. 그런데 지금 이 새들 스티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가죽이 있으면 양쪽에서 실을, 요 바늘이 여기 있잖아요. 양쪽에서 팔자로 교차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바늘이 여기로 들어가고, 그럼 이쪽에 있는 바늘이 여기로 한 구멍으로 교차가 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 있는 바늘이, 여기 있던 바늘이 여기 반대편에 와 있고, 이 반대편에서 다시 반대편으로, 이 반대편에 다시 반대편으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바늘도 다시 반대로, 여기 교차하죠. 여기 교차해요. 다시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 땀이 풀리면 여기를 그냥 매듭만 지어줘도 충분히 얘가 다시 빠져나갈 일이 없는 거죠. 이어 교차하면서 서로 아까 그 몸통 찌르듯이 실이 몸통을 막 찔러서 나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풀리지 않는 바느질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을 2개를 가지고 한 구멍에 얘도 들어가고 요쪽 것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형태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아마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땀 한 땀 앞으로 갈 건데, 앞에 있는 구멍에 예실도 들어가고 여기 바늘도 들어가고 이렇게 양쪽이 다 팔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새들 스티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새들 스티치의 특징이 있어요. 새들 스티치의 특징은 우리가 치질 구멍쌤 뚫어놓은 거 보시면 요렇게 구멍이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바느질을 해주면 바느질이 요렇게 사선으로 바느질이 돼요. 그래서 바느질이 예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얼그러져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바느질이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렇게 되려면 똑같은 힘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똑같이 해주고, 시작 방향을 똑같이 해주시고, 당기는 거 똑같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줘야지만 이 바느질이 예쁘게 나와요. 자, 그래서 바느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옆에 제가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편하실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우선은요, 바늘 하나만 들어보세요. 바늘 하나만 들어서,
바늘 하나만 들어서 얘가 지금 여기 키링이 달려 있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아이고 그림을 제가 너무 못 그려요, 선생님. 자, 선생님 키링인 거 얘 키링인 거 같죠? 얘 너무 이쪽이 너무 넓네. 이제 그림을 못 그려도 선생님 가죽공예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 미적 감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가죽공예예요, 선생님. 자, 그래서 여기 키링 있죠? 자, 보면 여기 바느질 구멍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근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 2개씩. 여기 2개 있죠? 그래서 위에가 지금 어깨에 있는 데가 2개. 여기 총 3개가 바느질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집어넣냐면 선생님들이 키링을 이렇게 잡아요. 키링을 여기 앞쪽으로, 내 앞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위에부터 들어갈 거예요. 위에가 어디냐? 여기 첫 구멍이죠? 여기 첫 구멍. 여기 첫 구멍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첫 구멍 넣었어요, 선생님. 보이세요? 여기 첫 구멍. 저도 여기 첫 구멍에 넣었어요. 여기 첫 구멍. 여기 넣고, 자, 반 잡아요, 선생님. 실을 반. 실을 똑같이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이 바늘 2개를 같이 잡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거를 양쪽으로 바늘이 나가 있어요. 이렇게 실이 이쪽도 나가 있고 저쪽도 나가 있고, 이쪽은 이쪽이고 여기는 이쪽이고 이렇게 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왼손, 선생님들 식사하시는 왼손을 먼저 왼손을 먼저요. 여기 넓어져서 여기 묶어줘야 돼요, 선생님. 여기 벌어진 부분 여기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왼손을 먼저 반대 실 나온 여기 구멍에 반전요? 헷갈려요. 반전, 좌우 반전. 됐어요? 반전?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선생님들?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이것도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더 헷갈리지 않을까?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왼손에 있는 게 반대로 들어가줘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 구멍으로 이렇게. 이게 처음만 좀 헷갈려요, 선생님. 반대로 여기 반대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반대로 들어가서 묶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장갑손이 왼손이에요. 들어가고 꽉 당겨주고 다시 한번 왼손에 있는 바늘을 반대, 얘 나온 실 있는 이게 바늘 있는 데서 말고 반대로 들어가는 거, 반대로. 그러면 그 바느질에서 일반 바느질에서 공굴리기라고 있어요. 공굴리기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말아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반대로 한번 넣어주면 요렇게 위를 말아주는 거예요. 보여요, 선생님? 요렇게 이게 초점이 맞나? 여기가 말렸어. 이렇게 요렇게 2번 묶어져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구멍, 첫 구멍 그 구멍으로 들어가요. 선생님들 제가 요거 이게 갈색 실이어서 쌤들 더 안 보이나 봐요. 제가 요거 실을 바꿔드릴게. 오늘은 선생님 그래서 남은 시간은 바느질만 잘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하자고요. 자, 잠깐만요. 제가 하얀색 실로 해드릴게. 자, 나는 모르겠다 하면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 얼른 풀으세요. 저 바늘 꽂을 때까지. 다시 시작할게요. 이게 처음에만 좀 어렵고요, 선생님. 원리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바늘 꽂은 다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3배 하나, 둘, 셋 해서 10cm 여기를 잘랐어요. 화면 좌우를 다시 한번 또 바꿔요.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선생님? 제가 여기가 왼손이에요. 왼손. 자, 여기다 다시 바늘을 뒤에다가 꽂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꽂아요. 바늘 꽂아요. 자, 바늘 꽂아서 다시 짧은 쪽에다가 몸통 찌르기, 몸통 또 찌르기 해서 긴 거 내리고 짧은 거 내려서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나 있는 쪽, 가슴 쪽으로 이 키링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안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죽을 잡고 첫 구멍, 여기 첫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첫 구멍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자, 첫 구멍 들어가서 반 잡고, 자, 반 잡았어요. 반 잡고 나면 여기 오른쪽에서 나온 실 있죠? 얘 바늘은 그냥 던져놔요. 오른쪽에서 나온 실, 바늘. 그러면 왼쪽에서 나온 실, 바늘을 잡고 여기 반대로 들어가. 얘 왼쪽에서 나온 실에 반대로 들어가요. 첫 구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 구멍으로 앞으로 안 가요. 지금 한 구멍으로 들어가서 당기면 이렇게 감켜요. 바깥이. 여기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꽉 당길 수 있어요. 이쪽 오른쪽 실을 좀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꽉 당길 수 있어요. 다시 요거 왼쪽에서 나온 거, 왼손에 있는 거, 요거를 다시 반대 오른쪽에다가 여기서 나온 거 반대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다시 당겨주니까 위에가 2번 감겼어요. 위에가 감겼죠? 바깥쪽이 여기 벌어지지 말라고 감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양쪽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양쪽 실 다. 이렇게 실 다 당겨주세요. 다 당겼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다시 내 앞쪽으로 얘 키링 있게끔 가만히 이렇게 두시고 내 손으로 이렇게 위에 보이게끔 이렇게 단면이 보이게끔 잡았어요. 그러면 왼손에 있는 바늘 있고 내 오른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왼손의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바늘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왼손 먼저 왼쪽에 있는 바늘이 그 앞에 있는 구멍이지. 이제 그 앞에 있는 구멍. 이제 앞으로 나갈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감았으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왼손 한 구멍으로 나가고 나온 구멍으로 앞에 구멍으로 오른손 그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죠. 나온 구멍으로 다시 꽉 당겨요. 이제 다시 꽉 당겨주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꽉 당기면서 이렇게 실 바로 반대 이렇게 방향으로 가 있던 거 다 이제 제자리로 보내고 이쪽은 이쪽. 자, 그럼 다시 왼쪽에 있는 바늘 그 앞에 있는 구멍. 또 그 앞에 있는 구멍. 이 실 나온 거에 앞에 있는 구멍으로 가요. 그 다음에 나온 구멍으로 오른손. 나온 구멍으로 오른쪽 거 구멍 들어갔어요. 다시 꽉 당기기. 다시 왼손 들어가고 나온 구멍으로 오른손. 다시 나온 구멍에서 앞에 있는 이제 왼손으로 가는 거예요. 왼손 갈 때는 무조건 앞에 있는 구멍 가고요. 오른손 갈 때는 나온 구멍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실이 나온 구멍. 다시 왼손 가지고 앞에 있는 구멍으로 그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른손 금방 실 왼손 거 나온 거 그 구멍으로 오른손 들어가고 꽉 당기고 꽉 당길 땐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꽉 당기셔야 돼요. 자, 혹시 난 여기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쁘게 바느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2칸씩 앞으로 겹쳤어요. 뭐 이러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신 분 있으시면 다 풀으셔야 돼. 이렇게까지 지금 한 땀 한 땀 잘 앞으로 가고 계시죠? 다시 왼손에 있는 거 앞으로 이렇게 구멍 앞으로 그 다음에 오른손에 있는 걸로 왼손에서 나온 거 구멍 지금 앞에 있는 구멍 그 앞으로 가요. 한 땀 한 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왼손 실 당기면서 실 나온 구멍으로 다시 오른손 해서 이제 쭉 가볼게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저기 메시지 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건지 어디가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 풀었다든지 이런 것 좀 메시지 창에 남겨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쭉 여기까지 여기 다음 반대편까지 처음 갔던 데처럼 여기까지 쭉 갈게요.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왼손 오른손 지켜주시면서 순서만. 잘하고 계신가 봐요. 우리 선생님들. 메시지 창에 따로 안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잘하고 계신가 봐요.
왼손, 오른손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갈게요. 앞으로 쭉쭉. 그래서 한 구멍으로 양쪽 바늘이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구멍으로 교차하는 거예요. 팔자로 앞에 있는 구멍을 한 구멍을 두고 양쪽 바늘이 다 가는 거예요. 두 개가 여기 옆면을 봤을 때 두 장이 잘 맞붙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바느질하면서 조금 틀어지면 손으로 이렇게 모양 맞춰서 다시 양쪽 이 두 개가 가죽 패턴이 똑같이 되게, 똑같이 잘 모아지게끔 잘 하시면서 만지시면서 바느질하면 더 좋아요. 더 예쁘게 나오겠죠? 아우, 너무 다행이에요, 선생님. 저기 바깥에서 나가서 수업을 해도 앞에서 보고 수업을 해도요, 선생님. 완전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온라인이라서 더 답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해도요. 이거 바느질하는 거는 거의 다 막 이게 막 뒤로 막 몇 번씩 막 감겨져 있고 막 한 칸 띄고 가고 있고 아예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내가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해도. 그러니까 똑같은 이 바느질 자체가 어려운 바느질이니까 근데 처음에 배울 때만 어렵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되게 쉬운 바느질인데 근데 처음 원리를 처음 보는 거라서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실제로 보고 해도 그런 거니까 안 보고 하는데 이만큼 잘하시면 진짜 잘하시는 거죠. 그죠? 자, 원래는요, 선생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여기 폰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요. 포니가 있는데 저희도 있는데 지금 이걸 화면으로 보여드리기가 그래가지고 포니로 잡아놓고 바늘 두 개가 한 구멍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요. 이렇게 얘 들어가고 바늘 앞쪽에 아예 하나를 빼지 않고요. 얘를 살짝 밀면서 포니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빼는 작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 누가 포니가 잡아줘야 돼요, 선생님. 근데 집에는 포니가 없으셔서 제가 왼손, 오른손 이제 한 번씩 교차하게끔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렇게 넣고요. 한 구멍으로 반대쪽 것도 왼쪽 거 넣고 살짝 기울이면서 그 구멍으로 오른쪽 거 넣고요. X자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얘를 빼내면 한 번에 바느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새들 스티치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포니가 없는 관계로 왼쪽에서 내고 오른쪽에서 들어가고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유튜브 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러시지 말으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꽉 당기고. 자, 꽉꽉 당겨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가죽이 엄청 단단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설 당기면 한가운데가 꽉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한 땀 넣고 꽉 당기고 한 땀 넣고 꽉 당기고 요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가신 분, 여기까지. 자, 끝까지 저 갔어요. 자,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고 나면, 자, O 남겨주세요. 메시지. 여기까지 끝까지 가신 분. 그러면 제가 여기 또 감는 방법, 이렇게 반대로 감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다 같이 해서 마감할게요. 자, 여기까지 가신 분들 동그라미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됐네요.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되나? 화질이 요렇게 여기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구멍 하나도 안 남기게. 너무 예쁘게 잘 돼가지고 이건 저도 들고 다녀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예쁜데요. 우리 연밤색이 너무 예뻐요. 브라운이. 브라운 색감이 이게 수성염료라서 그런 거지 유성염료 같은 경우는 이런 색감이 안 나오거든요. 수성염료가 확실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우 예뻐요.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동그라미 한 번씩 올려주세요. 실이 지금 요만큼씩 남아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선생님. 너무 한쪽이 너무 쬐끔 남고 한쪽은 많이 남았다 이러시면 괜찮아요. 근데 아예 둘 다 너무 쬐끔 남았다 이러면 큰일이에요, 선생님들. 마감을 하셔야 돼. 그러면 따로 먼저. 나 실 너무 없어요 하시면 온 데까지만 오시고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신 분 있으시면 X자 한번 남겨주시고 아니면 숫자 1번 남겨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가고 바느질 다 되면 동그라미 남겨주시고 차진영님 다 하셨어요? 1등이네 1등. 잘하시네요. 옆에 계시면 저기 옆에 있는 다른 쌤들 봐주시면 되는데 온라인이라서 기다려야 되네요. 정명희님 다 하셨어요? 잘하시네요. 다들 선생님들 예쁘게 좀 잘 나오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밴드에 그래서 좀 이따가 사진 꼭 올려주셔야 돼요. 저도 사진 한 번씩 올리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피드백도 드리고 이제 평도 서로도 좀 남겨주시면 되는데 선생님들 댓글 많이 안 다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재미없잖아 그러면. 네, 서로도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더 힘이 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분은 동그라미 남겨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시작을 할게요. 다 남기시면 천천히 해서 동그라미 올려주세요. 바느질을 하니까 바늘구멍에 염색이 안 된 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붓 있으시면 염료 조금 덜으셔가지고 붓이 있으시면 염료를 조금 덜으셔서 그거를 톡톡톡톡 그 바늘구멍에다가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바늘구멍에 하얗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붓으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그것도 그냥 나름 그냥 괜찮은 거니까 뭐 가도 되는데 너무 보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보면 좀 이제 진하게 된 분들은 아마 그게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보이긴 하는데 또 실이 또 저는 또 밝은 색이어서 그런가 봐요. 좀 덜 보여요. 그죠? 그럴 때는 붓으로 잘 넣어주시면 돼요. 붓으로 넣던지 아니면 뭐 건티슈로 조금 더 넣어주던지 해주셔도 상관없거든요. 실이 나일론 실이어서 염료가 아주 밝은색 아니면 그래도 들어가요. 실을 또 막 염색이 돼도 괜찮거든요. 이게 또 지워져요. 나일론 실이라서 염료가 빠지니까.
자, 박보람님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박보람님만 조금 해서. 박보람님 다 하셨구나. 자, 이렇게 돼 있는 데서요. 자, 시작할게요. 실이 양쪽에 2개 있죠? 둘 중에 실 더 많이 남은 거. 뭐 상관없어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실이 더 많이 남은 거. 더 많이 남은 거 하나를 잡고요. 저는 오른쪽 거거든요. 오른쪽 거를 반대로 집어넣어요. 아까 처음처럼. 반대로. 오른쪽 거를 반대로 한 번 더 넣어요. 2번. 반대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꽉 당겨요. 꽉 당기면 이제 2번 바깥으로 반대로 감았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죠? 실이. 그래서 여기를 꽉 묶어주는 이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왔던 길 4칸 더 갈게요. 왔던 길을 다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왼손. 자, 앞으로 왔던 길 앞으로 한 칸 가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오른손. 또 꽉 당기고 왼손. 오른손. 왼손. 해서 4칸 앞으로 다시 왔던 길 다시 가기 한 칸씩. 오른손. 만약에 나는 실이 좀 짧아가지고 안 가져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까지 2칸도 괜찮으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도록 하세요. 다시 왼손. 오른손. 자, 그러고 나면 내가 봤을 때 저 4칸 갔어요, 선생님. 5칸까지 갔거든요. 내가 봤을 때 앞에가 있고 예쁜 쪽이 있고 안 예쁜 쪽이 있죠. 안 예쁜 쪽 저는 여기거든요. 안 예쁜 쪽으로 바느질이 안 예쁜 쪽으로 뒤로 얘네들의 실을 다 보내요. 바늘을 2개 다 뒤로 가게. 한 칸 앞으로 가면 되죠.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끔. 여기에 있던 실을 여기로 한 칸 앞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다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2개 나온 거 있죠? 요거를 가위로 1mm만 잘라요. 1mm로 남게 잘랐습니다. 1mm로 보이세요? 1mm 요만큼 자른 거예요. 1mm 잘라서 요만큼을 불로 지져요. 바늘을 잘라낸 이 실 1mm를 여기를 불로 지져요. 이렇게 불로 지지고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도 돼요. 그러면 그 1mm가요. 그 구멍, 바늘 구멍을 막아요. 네, 손으로 눌러줬어요. 그래서 바늘 구멍을 막아. 그래서 이게 안 풀려요. 여기 뭐 묶어주지 않아도 얘네들은 매듭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수제들 아마 가방 보시면 이런 자국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요. 자, 끝!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 끝.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끝. 끝 하시고 다음번에 제가 요거 옆면 다음번에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토코놀 아까 우리 있었죠? 토코놀을 조금 여기 그냥 여기 입구에 붙어 있는 거 조금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발라서 요 단면에 가죽 단면에 2장 맞붙은 데 발라서 이걸로 문질러요. 선생님 문질러요. 이렇게 문질러요. 문지르는 거 요거는요 선생님 요거 수업 끝나고 그리고 열심히 문지르시면 아마 많이 문지르시면 그만큼 광이 막 날 거예요. 자, 요게 그래서 마감까지 해주시면 아주 완벽하고요. 자, 내 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 같지? 그러시는 분들은요 요거 망치로 새망치 자국 안 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여기 자국 안 나게 살살살살 쫑쫑쫑쫑 바느질 한 대만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주고 우드슬리커나 아니면 이런 볼펜으로 볼펜 네임펜도 엄청 여기 끝이 부드러워야지만 플라스틱이 부드러우면 이거 잘 밀리거든요. 이렇게 발라서 한 번씩 밀어주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밀어요. 너무 손에 힘 많이 주시고 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뭉개지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만약에 뭉개지면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눕혀놓고 모서리를 이렇게 모서리 올라오는 데를 다시 돌려서 모서리를 올라오는 데 모서리 가죽 모서리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어주는 거죠. 다시 모서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밀어주면 아주 예쁜 키홀더가 완성. 저도 완성. 이렇게 끝. 됐죠? 자, 다 되신 분들 동그라미 한 번씩 남겨주세요. 바늘 그래서 바늘 요거 참 중요해요, 선생님. 바늘 이거 실 안 풀려요. 실 안 풀리는 바늘이 그 꽂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안 풀려요. 그래서 여기를 끝을 바늘 이렇게 잘 잡고 끝을 가위로 이렇게 자르셔야 돼. 실 끝을 자르셔야지만 얘가 이제 풀려요. 그래서 다시 이 바늘통 하나 구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세요. 다음번에 쓰셔야 되니까 집어넣어 놓고 실 잘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다시 세팅해 놓으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요거 가죽 오늘 오후쯤 되면 아마 딱딱해질 수 있어요. 가죽 자체가 두꺼운 가죽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딱딱해지면 엄청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손으로 많이 만져주시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셀린 같은 거 약국 가시면 바셀린 팔아요. 1,000원짜리. 그래서 바셀린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게 좋아요. 오일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